코스닥에서는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라도 올라타서 수익을 내고 싶겠지만 이런 안 좋은 습관을 끊어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단기간에 수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결국에 고점에 물리는 것은 외국인도 기관도 세력도 아닌 개인 투자자입니다. 지금 시장 거래 대금이 충분히 유지가 되면서 기회도 계속 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횡보하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이나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거래대금 상위만 보더라도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르고 지금 못 사면은 계속 못 살 것 같고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을 손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할 것이며 다음에도 이용하다가 잘못해서 고점에 물리게 된다면 정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 여기서 조금 먹고 나오자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차트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토막이 나버린다면, 반토막이 나버린다면 고점에 물리는 것은 무조건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 거라 생각하시고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은데 우선 빅히트가 하이브가 여기서 떨어지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 추세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떨어져야 되는데 황금선 깼으면은 거래량이 줄고서 시장에서 관심을 끊어야 되는데 다시 뜬금없이 5%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5%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추세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으며 중요한 자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전에 높았던 자리가 25만 6천 원 정도 근처까지 근접을 했으며 최근에 고점, 티어 오를 때 고점 보시면 5,500원 가격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가격이 이렇게 겹치게 된다면 기준가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 25만 6천 원 자리를 지켜줬을 때는 주가는 최근의 고점인 28만 원까지도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와 추세 종목은 한 방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방의 급등보다는 이 올라온 자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지금 올라온 자리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켜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의미를 둬서 지금 추세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는 13만 6천 원. 저도 좀 길게 가지고 가고 싶어서 들어갔었던 종목인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와 함께 이 자리에서 크게만 밀리지 않는다면 잠깐 내려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반등해 주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결국에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DL까지 이 고점을 뚫어준 상태라 DLENC랑 DL은 중요한 자리인 97,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를 뚫어서 높았던 고점에서 마감을 했으며 분할 전 가격은 크게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분할 후에 최고점을 찍었던 97,500원 이 자리가 중요하며 이 자리를 결국에 지켜준다면 10만원 호가까지 가서 변동성이 꽤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일단은 중요한 자리 회복해서 추세는 좋긴 한데 이 외국인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지켜보다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최근에 이 기아라든지 LG전자라든지 JP 모간이 휘저은 게 많아서 따라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M, 이것도 다시 고점을 뚫어주기 위해서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근접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경우에는 한 번 더 10% 이상의 양봉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오전에 평소와 다른 거래가 터지는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는지 집중해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어소프트는 24,200원. 그리고 뭐 이것도 크게는 밀리지 않아서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결국에 올라온다면 그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안 좋으면은 거래량이 붙을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공략을 하진 않겠지만, 언제라도 다시 회복해 준다면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라 꾸준히 지켜봐 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 종목이 솔브레인, 결국에 고점을 뚫어주고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점까지 거리도 가까워서 손절에 대한 부담도 크게 없는 자리라 솔브레인도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11만원 정도, 뭐 이것도 시간 지났을 때 다시 올라온다면 언제라도 공략이 가능해서 일단은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가 나온 아프리카TV, 오랜 시간을 행보했는데 이 자리를 단단하게 다져주고 나서 결국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최근 고점이 91,000원, 기준가가 지금 중요한 자리가 91,000원 정도가 되겠으며 93,500원에서 91,000원까지 약 2.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신고가라는 게 중요해서 분류를 했으며,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것도 중요한 자리가 143,000원. 22일 목요일 시장에서는 3% 정도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거래량이 붙는 경우보다는 호가창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가창을 보고 이게 상승할 수 있는 호가창인지, 아니면 너무 답답하게 막아놔서 오늘은 1%라도 오르기 힘든 호가창인지, 호가창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단순히 호가창만 보더라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조용한 종목이 있는데 창투사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최근 들어서 정말 조용합니다. 그동안 미친듯이 날뛰었는데 이렇게 조용하다가 또 한 번 거래량이 터질 때 아무렇지 않게 단체로 VI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강했던 게 갑자기 거래량이 붙는다면 VI는 순식간에 걸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올라오는지 체크를 하면 짧은 순간에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 중에 해성 TPC, 아직까지 캔들이 멀쩡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바이오사이언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건 중요한 자리가 19,700원. 그리고 하나기술 아직 반응이 없으며, 이삭 엔지니어링, 이거는 종가를 좀 괜찮은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이쯤 이상에서 마감을 한다면 그 뒤에도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종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것도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체결 한 번당 200주, 850주, 그리고 위에 매도 대기는 거의 없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밑에 매수 대기가 이런 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험매수에 대한 의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를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게 추세가 괜찮아졌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뭐 갭상승이 나오거나 갑자기 튀어 오른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페노션이랑 그리고 HMM, 페노션도 외국인의 강한 매수 때문에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다가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루 이틀 쉬다가 괜찮은 캔들로 괜찮은 수급과 함께 버텨준다면 쉬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때 고점 돌파, 또 다른 해운주들 고점 돌파, 같이 움직이는 좋은 그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바로 매매보다는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와서 잘 떨어지지 않는 엔지캠 생명과학, 이것도 거래량이 붙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반영이 되었던 자리가 13만원인데 벌써 2만 3천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좀 방심한 틈에 한 방에 양봉이 나와서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린 가격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양봉 한 번만 더 뜨면 역사적 신고가 자리와 근접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떠난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둘 필요가 없으며 횡보 후 출발 초기나 첫 출발하는 종목에서 기회가 매일 나오니까 오늘 당장 수익을 못 본다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원칙대로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